이슈를 여는 아침 굿모닝 나우경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미입니다. 네, 어느덧 이 코로나 팬데믹 어느덧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마스크 의무 착용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이어서 백신 접종까지 상당히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다다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식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 여전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굿모닝 나우경제 또 나우경제 채널을 통해서 항상 강조드렸던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가장 좋은 나무 숲은 바로 제약 바이오 숲이다라는 점도 지적을 꼽아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전 체크를 통해서 승부수를 제대로 더 주실 분이죠. 예병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저희가 뭐 수요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6월에 끝자락을 지금 가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신문 기사 쭉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짝 오글거리는데 자기 자랑 같아서. 어떤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항상 발 빠르게 짚어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오늘도 신문 기사 보면서. 그러니까 잠시 뒤에 뭐 신문 저희가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다 짚었던 내용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신문으로 또 막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잠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신문남이든 뭐 이제 같이 예 대표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이미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포텐 터지듯이 나중에 신문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다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다뤄지는 거지만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새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발빠르게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를 저도 뭐 느끼고 있습니다. 뭐 이와 아울러서 뭐 제약 바이오주 역시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뭐 최근에 백신 상용화 그리고 접종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기 코로나 기세가 꺾여질까 했지만 뭐 델타 변이 뭐 여러 가지 확산세는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 감염 가능성도 계속해서 접종 후에도 있다라는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곳곳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불신이 생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백신주를 접어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백신으로 면역 체계가 이제 형성이 돼야만 그리고 집단 면역군이 형성이 돼야만 결국은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가능해야 경제가 다시 되돌아온다는 이런 이제 뚜렷한 아젠다가 있는 거죠. 아젠다가 있는 건데 자, 그 관점에서 백신은 무시 못할 사항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백신을 맞고도 감염이 다시 되는 부분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는 기존의 백신 즉 메신저 RNA 방식의 백신은 글쎄요 크게 효용이 없다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되면서 백신보다는 또 치료제 쪽으로 약간 또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방식, 즉 불활성화 방식의 백신이 월등하다는 그 관점에서 그렇죠. 어제도 이제 바로 넥스턴 바이오라고 상한가를 기록했죠. 바로 이제 러시아 코비박 백신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거는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와 정말 관련이 깊은 웰바이오텍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게 너무 짜증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지만 그건 뭐 수급이 약간 꼬인 거지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니까요. 그 관점에서 아유 그래 뭐 초이스가 잘못됐다. 슈퍼 똥손이다. 초이스의 문제. 초이스의 문제였을 뿐이지. 이게 이제 잘못 본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보신 거죠, 사실은. 그렇게 지금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자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위로를 하고 계시는데 또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가 무엇보다 이 심리전에서 살아남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긍정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랜디 주커버거 인터뷰 때도 야, 이 주커버거가의 이제 성공은 결국은 이 긍정의 힘이 아니냐 그걸 느낄 만큼 굉장히 밝았어요.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백신, 치료제 이게 지금 사실 네.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고 나서 균을 형성하는 건 좋은데 네.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들이 이거 많아요. 백신 맞느니 차라리 걸리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죠? 오히려 조심하는 그게 게 낫지 낫다. 않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새로 어게인 코로나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또 진단 키트들부터 먼저 오르고 있고 네. 그죠? 맞아요. 이런 관점도 보면 다시 어게인 코로나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현실 자체가 사실 너무 좀 짜증은 나죠.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또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이제 어게인 코로나 말 그대로 뭐 좀 안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이제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제약 바이오 기술 전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는 바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백신 개발이나 어떤 생산 경험에 있어서도요, 이 항체 의약품 위탁 생산 노하우가 뒷심이 됐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전 세계 모든 플랫폼이 이 한국에서 이 코로나 백신들이 생산되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또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늘 우리 애국심이 항상 강하신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에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많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바이오사이언스, 뭐 맞습니다. SK바이오팜, 네.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은 사실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은 있는 거예요. 기틀은 네. 있는데 그게 아닌 또 새로운 기업에서 그런 기틀이 마련 데가 올라오면 더 좋고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이제는 한국 제약에 대한 우수성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국 제약의 안전성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글로벌 제약사들이 러브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도 하나의 큰 이제 기대를 걸어볼 만한 내용이고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국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브랜드가 돼서 네. 이것이 결국은 외국 기업들이 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믿을만해. 그죠? 맞아요. 예전에 아마 미국의 많은 분들이 야 일본 기업들은 무역을 정말 칼같이 정확하게 해. 이런 걸로 일본 기업이 뜨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네. 일본의 뭐 도요타 대표적인 브랜드 도요타 소니가 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 결국은 일본의 어떤 브랜드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삼성, 현대가 네. 지금 이렇게 외국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분야에도 그 외국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약바이오에서 이렇게 또 큰 이제 나올 시기가 됐어요. 네. 예, 글로벌 브랜드들이 나올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백신 허브로 도약된다면 네. 진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는 정부에서 정말 잘한 거예요. 왜? 이 슈퍼 바이러스가 여기서 그럼 이번 끝나고 끝! 두 번 다시 안 와! 이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또 와요, 슈퍼 바이러스는. 코로나가 아니고 뭐, 네. 이제는, 예. 뭐, 눈로나, 뭐, 입로나. 그죠? 죄송합니다. 아침도. 아니 이런 아재 개그를. 아재 개그를 또 애청자분들은 좋아하실 아재 개그를 거예요. 하면서 저도.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슈퍼 바이러스들은 거의 우스갯소리에 드린 얘기지만 슈퍼 바이러스들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환경이 그만큼 오염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수많은 새로운 네. 바이러스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맞아요. 뭐 그렇죠. 메르스도 그랬고, 그랬죠. 그죠? 갈수록 신종플루도 강력해지죠. 예, 신종플루도 그랬고, 맞아요. 사스도 그랬고, 뭐 지카 바이러스 그것도 그랬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계속적으로. 듣보잡 바이러스들.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 누가 알았겠냐? 그러니까요. 누가 알았겠냐? 알았으면 뭐 그때 작년에 진짜 그랬죠. 작년에 만약 이게 작년에 딱 3월 달로 돌아간다. 에이 돈 벌기였죠. 맞아요. 왕창. 그때 엄청 그죠? 담았어야 되는 그죠? 거죠. 맞아요. 지나놓고 나니까 다들 후회하시는 거고. 항상 저희가 뭐 예전에 지난번에도 뭐 타임머신 얘기했었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수가 고점이라도. 지수가 고점이라도 네.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 이거는 관점. 매수 관점을 봐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 왜? 아니 늦은 게 어디 있어요. 음, 시작이 반인데. 맞습니다. 음. 담기 시작하는 그렇죠. 순간부터. 네. 아니 우리 지금 최근에 디지캡 얘기하고 이 디지캡 어제 뭐 어제도 야 이거 뭐 계속 와, 오르고 있잖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계단식 상승으로 그렇죠. 꾸준히 오르네요. 목표가 높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목표가가 높다. 기관들의 그러니까. 목표가가 그렇죠.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사실은 진짜 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시청자분들께서 매일매일 시청하시면서도 사실 산 증인들이시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뭐 나우경제 채널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시작이 반 그리고 끝까지도 이제 유종의 미까지도 거두실 수 있다는 점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국내 제약바이오 이런 부분들의 활약에 대해서 이제는 뭐 K바이오 이런 게 이제 언급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던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사실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뭐 진행 속도도 빠르고 주목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내 제약사들 중에서 나는 대표님께서 보실 때에는 네. 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에는 이 기업이 나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가능성은 가장 사실은 높죠. 그래요. 높은데 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이제 제약 바이오의 흐름은 네, 이걸 뗄 수가 없어요. 이걸 빼고 논할 수가 없어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생각나네요. 그렇죠. 네, 이걸 빼고 삼성. 논할 수가 없는데요. 뭐. 맞네요.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게 합종 연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스마트 기기가 자, 이 시대가 원격 진료 시장을 안 당긴 것 같아요. 대면하기 그렇죠. 싫다는데. 맞아요. 원격 진료 시장 당겼어요. 원격 진료 시장은 결국은 이 스마트폰으로 해결해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에요. 네, 그죠?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거기서 바이탈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원 가면 딱 바이탈부터 체크하잖아요. 맞아요. 그 왜 해요? 이 사람이 몸에 이상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바이탈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온도 음, 충분히 측정 가능하죠. 그렇죠.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그죠? 맞아요. 혈온 측정 가능하죠. 혈압, 심박수 가능하죠. 지금 벌써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스마트워치에서 혈당, 이미. 네. 그죠? 이제 어. 그 된다고 얘기했죠. 비침성 혈당계 나오기 시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당. 음, 그다음에 뭐 있어요? 우리 딱 바이탈 체크하는 거. 뭐 심전도까지도 이걸로 지금 된다는 거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여러 가지 바이탈 체크가 이걸로 가능하다. 그러면 이 바이탈에서 약간 이상이 나올 때 이상 신호를 바로 주치의한테 보내줄 수 있는 것도 뭐냐? 네. 이거예요. 음,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스마트폰의 놀라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삼성이고 네, 맞아요. 이 제약의 어떤 브랜드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치가 앞서가는 높은 것도 삼성이고 어, 그럼 이 두 가지가 삼성이 같이 결합을 한다고 봐봐요. 그들은 이미 그 세상을 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탄생한 거고 노리고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 타이젠 네, OS. 타이젠 OS조차도 결국은 스마트워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차면서도 가장 유용한 거. 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발명품만큼은 전 세계에 혁신을 가져왔다는 게 시계잖아요. 그렇죠. 시계는 지금도 안 차고 있으신 분들 잘 없어요. 우리 이소미 앵커님은 안 차고 계시네요. 저는 아직 차고 있지 그러니까. 않지만. 근데 아유, 계획이 시계를 있습니다. 선물을 해야 되겠네, 내가. 정말요. 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으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시계가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에요. 이거를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로 바꾸어 나가는 선두에 있는 게 어디냐? 삼성이라는 거예요. 애플, 네. 스마트워치, 그죠? 네. 삼성, 갤럭시 워치, 그죠? 맞아요. 근데 삼성은 애플보다 뭐가 앞서가고 있어요? 이 갤럭시 워치에서 의료 쪽이 더 앞서가고 있죠. 헬스케어 쪽이 더 앞서가고 있죠. 삼성은 네. 삼성 OS가요. 그러니까 삼성이 벌써 그 애플 워치하고는 다르게 네. 여러 가지를 벌써 측정할 수 있는 기술력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 얘들의 지금 미래 시장은
이렇게 봐가면서 압축시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어.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이미 그 전부터 계속 기울여 왔던 거예요. 어휴 맞네요. 무서워, 그죠? 맞아요. 돈 줘야 되는데, 그렇죠? 돈을 충분히 벌고 줘야 되는데, 돈을 벌고 못 주면 네. 돈만 뺏기는 거지. 같이 벌어야 되는데 네, 같이 같이 벌 수 있는 벌어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렇죠. 그죠.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들, 그죠? 그렇죠. 투자를 통해서. 그렇게 가야죠. 네. 사실 이제 미래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딱 양대상만 생각나는 건 삼성도 있지만 SK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SK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제 삼성이 좀 앞서간다고 생각했냐면 네. 삼성은 이걸 기반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기반으로 네.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죠. 현대가 그래서 그걸 놓쳤는 게 네. 현대가 예전에 이제 SK 하이닉스 현대가 SK 그 하이닉스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현대가 예전에 그걸 현대 혹시 그 걸면 걸린 걸리버폰 기억나세요? 그 CF 기억나요? 네. 걸면 걸린 걸리버폰 맞아요. 이래 갖고 있었어요. 그게 현대폰이었는데 네. 현대 그러니까 피처폰이었어요. 피처폰이었는데 현대가 이제 모바일 폰 사업부도 접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도 SK로 넘겨줬고 그러다 보니 이제 현대가 그 시장을 못 간 건데 큰 걸 놓쳤네요, 현대가. 큰 걸 놓쳤죠. 그러면서 그러네요. 이제 이게 만약에 걸리버폰하고 이 하이닉스하고 같이 넘어갔다면 SK가 또 다른 세상이 또 다르죠. 그리고 SK 원래 네. 폰 사업부가 있었어요. 스카이. 아, 맞네요.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요, 스카이. 배가. 맞아요. 예, 그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왜 넘겨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보다 미래를 좀 덜 이래 보지 않았느냐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네요. 그죠? 네. 네. 그런 부분에 좀 실수가 있었지만, 네. 어쨌든 뭐 저희가 뭐 제약바이오 사업과 관련해서 또 뭐 삼성이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의 기술력을 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바이오와 그리고 IT의 합종 연행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미리 준비하신다면 네, 저희가 주머니를 지킬 수 있겠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신문남으로 돌아오겠습니다.